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멀리서도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내가 천천히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은 운이라고, 누구는 타고난 복이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아주 작은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은 밖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성공이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인생이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의 삶을 조용히 움직이는 힘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매일 밤 몸을 누이고 잠드는 공간입니다. 한국의 옛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 한옥에서는 집의 중심이 되는 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안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집안의 가장이 쉬는 곳이었고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였으며 집안의 평안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늘 말했습니다. 집안이 편안한지 아닌지는 안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의 구조도 변했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쉬고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자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결국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나는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큰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매일 몸을 맡기는 공간,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어떤 공간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공간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집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방을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안방을 보면 그 집의 기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조금은 낡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행동이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는 감정과 기억, 그리고 매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조용히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는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공간에서는 알 수 없는 피로가 쌓이기도 합니다. 특히 잠을 자는 공간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잠들기 직전에 하루 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 주변에 놓여 있는 물건들,
방 안의 분위기가 그대로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에서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어떤 방에서는 같은 시간 잠을 자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안정된 사람들의 집에는 공통된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안방에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비싼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은 방 안에 많은 물건이 있고 화려한 장식도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쉬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작은 일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공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환경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닮아가고 마음은 다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거창한 성공의 비결도 아니고 특별한 재산을 만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깨닫게 된 조용한 진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도 우리가 매일 밤 잠드는 그 안방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움직이고 있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 집의 분위기는 대부분 안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 어른들은 괜히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안방이 어수선하면 그 집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이 크지 않더라도 안방이 단정하고 조용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 전체가 안정되어 보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집이 편안한지 아닌지는 사람의 성격과 경제 상황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머무르는 공간은 마음의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옛날 한옥을 떠올려 보면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정된 자리에 안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집안에 어른이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집의 중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밖에서 겪은 일들을 안방에서 이야기하고 힘든 마음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단순한 잠자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낮에는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밤이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낮 동안 쌓였던 걱정과 피로가 조용히 떠오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 마음이 받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방이 어지럽고 차가운 기운이 가득하면 마음도 쉽게 안정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방이 단순하고 편안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기회도 종종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안방의 분위기가 묘하게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한 사람의 방은 대체로 단순하고 정리되어 있었고, 늘 불안해 보이는 사람의 방에는 쓸데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진 마음의 상태를 공간에 드러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잠드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 가장 솔직한 모습이 됩니다. 낮 동안 쓰고 있던 여러 가지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라보는 방의 모습은 생각보다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벽에 걸린 물건, 침대 주변에 놓인 물건, 방 안의 색과 분위기 같은 것들이 모두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안방을 늘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방을 꾸밀 때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지 않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안방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쉬어야 마음도 쉴 수 있고 마음이 쉬어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요즘 시대에는 집안에도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편리한 물건도 많고 장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도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단순한 공간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공간 말입니다. 그런 방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많은 여백인지도 모릅니다. 안방이라는 공간은 바로 그런 여백을 만들어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가족이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공간,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나누는 공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안의 운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거창한 어떤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머무르는 공간의 분위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안방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모두 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힘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흐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마음의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평온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오래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공간에서 쉬어왔는지도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것들은 생각보다 깊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사람은 낮에 보았던 장면뿐 아니라 밤에 보았던 장면도 마음에 담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순간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 시간은 하루 동안 쌓였던 생각들이 조용히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지고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방의 모습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방이 어수선하고 무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도 쉽게 가라앉지 못합니다. 반대로 방이 단순하고 편안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사람은 그 상태로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 그 상태로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늘 마음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삶이 계속 힘들게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쉬는 공간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어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다고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에는 그 사람의 생활이 그대로 담깁니다. 어떤 방은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별히 비싼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숨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방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반대로 어떤 방은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물건은 많고 공간은 화려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방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공간이 주는 느낌을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늘 주변 환경을 읽고 있습니다. 색깔, 빛, 물건의 모양, 공간의 질서 같은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의 분위기가 되고 그 분위기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는 마음이 쉽게 안정되고 어떤 공간에서는 이유 없이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공간 그리고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안방은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안방은 하루의 끝과 시작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의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처음 바라보는 것도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방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기도 내가 오랫동안 살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큰 사건보다 작은 환경이 더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어느 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너무 거창한 방법을 먼저 찾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누이고 잠드는 그 공간, 바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조용히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공간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마음의 모습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오래 살면서 많은 집을 보았고 또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의 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을 꾸밀 때 색을 그저 취향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이니까 괜찮다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색이라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취향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쉬는 공간, 특히 잠을 자는 공간에서는 색이 생각보다 깊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색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어딘가 차갑다고 느끼는 것도 대부분 색과 분위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이 되어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는 순간에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낮에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며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깊이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몸도 마음도 천천히 느려집니다. 그때 방 안의 색과 분위기가 그대로 마음에 닿게 됩니다. 예전 어른들은 안방을 꾸밀 때 지나치게 강한 색을 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색을 멀리하고 가능한 한 부드럽고 밝은 색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안방은 몸과 마음이 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기운 속에서 더 쉽게 안정을 찾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들을 보면 안방에 차가운 느낌의 색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푸른색이나 어두운 색이 강하게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색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공간이라면 오히려 집중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차가운 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의 분위기가 차갑고 무거우면 몸이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기도 합니다. 잠은 잤지만 어딘가 피로가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마음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방의 색은 가능하면 부드럽고 단순한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꼭 화려할 필요도 없고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흰색이나 밝은 색 혹은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차분한 색들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 자체보다도 그 색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많은 색이 섞여 있으면 마음도 함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방 안의 색은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단순함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래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피곤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젊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안방을 조용히 둘러보곤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공간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은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색도 부드럽고 물건도 많지 않아 공간이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방에서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방은 조금만 머물러도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색이 너무 강하거나 여러 가지 장식이 많아 눈이 쉬지 못합니다. 그런 방에서는 몸이 편안히 쉬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의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방의 색은 단순한 장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휴식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세상 속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 밤이 되면 그 모든 것에서 조금은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방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끝에서 몸을 눕히는 그 방 안의 분위기, 그 세계의 느낌 속에서 조용히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가 쌓여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삶을 조금 더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어떤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지에 대해서도 옛사람들은 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생활의 지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단순한 미신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이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 집에서는 잠자리를 정할 때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하고 사람이 일어날 때 그 빛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고 자는 것을 권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습이라기보다 자연과 함께 살아온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아침 햇살에는 사람의 몸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방 안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강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보다 훨씬 편안한 방식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면 마음도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몸 안에서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사람의 기분이 조금 더 안정되고 활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잠을 자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몸이 완전히 쉬어야 하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깨어나야 합니다.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고 자면은 아침 햇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작은 차이가 하루의 시작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을 피하라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물론 이것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의 구조나 방의 형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몸이 아침의 빛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 늘 큰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성공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잠을 자는 방향도 그런 작은 습관 가운데 하나일지 모릅니다. 밤마다 같은 방향으로 몸을 눕히고 아침마다 같은 빛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은 어느새 그 리듬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활도 조금 더 안정된 흐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의 몸이 자연의 흐름과 가까울수록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삶, 그리고 아침의 빛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말입니다. 그런 단순한 흐름 속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큰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잠을 자는 방향도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방 안의 구조를 살펴보고 아침의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조용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방향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런 작은 변화가 하루의 시작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삶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큰 변화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일 밤 몸을 눕히는 방향 같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조용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작은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다시 누울 자리인데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몸은 일어나지만 마음은 천천히 하루를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에 하는 첫 행동이 하루의 분위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방을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잠시 방 안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침대를 정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 속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잠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은 하루를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준비를 합니다. 몸을 일으키며 동시에 주변의 공간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도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방 안의 모습이 정리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연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삶의 만족도나 성취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방안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쉽게 산만해집니다.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계속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간이 단정하면 마음도 조금 더 안정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행동은 단순히 이불을 가지런히 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정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의 집에는 공통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공간이 단정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방을 정리하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늘 바쁘고 마음이 쫓기는 사람들의 방은 어딘가 어수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침대 위에 이불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변에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바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방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수선한 방에서 계속 생활하면 마음도 조금씩 피로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이 정리되지 않은 침대라면
마음도 어딘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느낌이 하루 동안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은 이미 하루의 첫걸음을 잘 내디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삶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잠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길어야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몇 분 동안 사람은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마음을 가다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큰 목표와 빠른 변화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도 그런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조금 더 차분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안정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은 거창한 계획보다 이런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반복하는 그 조용한 행동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조금 더 정돈된 길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고민하지만 작은 습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습관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합니다. 아침에는 늘 바쁘다고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씻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나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삶의 리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공기를 느끼고 방안을 둘러보고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몇 분조차 아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몇 분이 사람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서두르지 않고 자신이 있던 자리를 정리하는 순간 마음도 함께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늘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화려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도 그렇고 공간을 정리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늘 피곤해 보이고 삶이 어딘가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작은 부분에서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안이 어지럽고 물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활의 흐름이 계속 뒤엉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이 쉽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주변 환경에 민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복잡할수록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방 안에 물건이 많으면 시선이 쉴 틈이 없습니다. 눈이 계속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바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가 끝났는데도 쉽게 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단순한 공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공간 말입니다. 그런 방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용히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삶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물건과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는 마음이 쉴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방이라는 공간은 특히 더 단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자꾸 복잡하게 느껴질 때는 주변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말입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천천히 바라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른 공간을 닮아갑니다. 방이 단순하면 마음도 단순해지고 방이 정리되어 있으면 생각도 조금 더 정리됩니다. 그런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할 때 꼭 거대한 결심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정리 하나가 마음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여 어느 날 삶의 방향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 방 안에 물건을 단순하게 두는 일,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행동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분함이야말로 오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삶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흐름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자신만의 리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큰 성취를 이루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들어가면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 안이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공기가 조용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공간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의 주인은 대개 서두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고 잠자리를 천천히 정리하고 집 안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장면이지만 그 안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늘 어수선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사용한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마음이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단순히 몸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쉬는 자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작은 정리와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안방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생각과 피로를 안고 돌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이 단정하고 조용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하루를 정리하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나는 예전에 한 어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생활은 더 단순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점점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집니다. 만난 사람도 많아지고 지나온 일도 많아집니다. 그만큼 생각도 많아집니다. 만약 생활까지 복잡하다면 마음은 쉴 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조금 줄이고 공간을 정리하고 하루의 리듬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가 끝날 때 잠시 방안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주워 정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방 안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은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하면 마음이 서서히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배려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활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순함 속에서 사람은 더 깊은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루의 순간들을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마도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작은 습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잠자리를 정리하고 방안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일처럼 아주 평범한 행동들 말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고 마음을 조금 더 안정된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음의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점점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단순히 걱정이 없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삶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일이 생깁니다.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겪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평소의 생활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평소에 생활이 단정한 사람들은 마음도 비교적
안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방을 환기하고 잠자리를 정리하고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준비합니다. 그런 행동은 아주 평범하지만 마음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늘 서두르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생활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마음도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안이 어수선하면 눈이 계속 움직이고 생각도 함께 흩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하루가 끝났는데도 머릿속이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질서라고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작은 질서가 마음을 지켜주고 삶의 방향을 조금씩 안정된 길로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들기 전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방 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방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방 안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불을 가지런히 펴놓고 조용히 불을 끕니다. 그 과정은 길어야 몇 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은 하루를 정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안정되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방이 단정하면 숨을 쉬는 느낌도 달라집니다. 그런 공간에서 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나는 어떤 어른이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람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생활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에는 늘 비슷한 공기가 흐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아지고 움직임도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쉽게 산만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방은 하루의 끝을 맞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편안하면 사람은 깊이 쉬게 되고 마음도 조금 더 안정됩니다.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평온한 삶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멀리서 찾으려고 할수록 보이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고 밤에 방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들, 그런 평범한 습관이 마음의 흐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조금 더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의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하루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삶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고 잠자리를 정리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긴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다시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점점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조용한 리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잠자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삶을 지탱하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차분하면 하루도 조금 더 안정된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같은 것들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마음의 평온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안정은 아주 작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 방안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일, 하루의 끝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을 정리하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아주 소박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다스려 줍니다. 집 안이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게 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용하면 생각도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활의 질서와 평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어른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일과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조금 단순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점점 깊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과 함께 살아갑니다.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쉽게 산만해지고 방이 단정하면 마음도 조금 더 가라앉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거대한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있는 공간을 천천히 정리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 안에 작은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하루가 조용히 끝을 향해 갑니다. 그 시간에 잠시 방 안을 둘러보고 잠자리를 준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 동안 쌓인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불을 펴고 조용히 불을 끄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잠에 들면 다음날 아침이 조금 더 가볍게 시작됩니다. 눈을 뜨고 방 안을 바라보았을 때 단정한 모습이 보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그 느낌은 하루 전체에 이어집니다. 결국 사람의 삶은 거창한 순간보다 평범한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이 모여 삶의 분위기를 만들고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 방안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일, 하루의 끝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일 같은 평범한 행동들 말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쌓이면은 삶은 조금 더 차분해지고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평온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속에서 마음의 안정이 자라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안정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이 들 때까지 많은 일이 지나가지만 그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사람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새 머물러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면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 변화에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를 천천히 정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불을 가지런히 펴고 베개를 정리하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은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바쁘게 흘러가던 생각이 잠깐 멈추고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어쩌면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있었던 자리를 단정하게 만드는 순간 마음도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나는 여러 사람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방 안에 공기가 조용하고 물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물건이 많고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에 들어가면 마음이 쉽게 산만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질수록 시선이 계속 움직입니다. 시선이 쉬지 못하면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질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깨끗함을 유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하루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단순한 생활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물건이 있어야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도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공간이 단순해지자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방 안에 여백이 생기면은 생각도 숨을 쉴 공간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생각은 계속 이어지고 기억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런 마음이 잠시 쉬기 위해서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방이라는 공간은 특히 더 편안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의 마지막을 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잠시 시간을 내어 방안을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잠자리를 준비하는 그 순간이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불을 펴고 조용히 불을 끄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방 안이 고요해지고 몸이 침대에 닿는 순간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을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안정은 이런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작은 행동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고 밤에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은 단순하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깊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인생은 길지만 하루는 짧습니다. 그 짧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합니다. 잠자리를 정리하고 방안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평범한 습관들, 그런 행동들이 모여 삶의 흐름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 속에서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단순한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얻어야 하고 많은 곳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바쁘게 움직이며 더 많은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씩 쌓이면 마음속에서 다른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삶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마음이 조용하고 편안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생활의 모습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점점 더 단순한 생활을 선택하게 됩니다. 집안의 물건을 조금 줄이고 공간을 정리하며 생활의 리듬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도 조금 더 가볍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는 사람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이 단정하고 조용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나는 예전에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공간이 아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물건들은 필요한 만큼만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조용한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자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고 잠자리를 정리한 뒤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온한 삶은 거창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방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쉽게 산만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생각도 함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생활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잠을 자는 공간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이 편안하고 정리되어 있으면 몸도 마음도 더 깊이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아끼고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쉬었던 자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행동은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밤이 되면 하루의 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그때 잠시 방 안을 바라보며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이불을 펴놓으면 방 안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사람은 하루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생활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마음과 습관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삶 전체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아주 평범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방을 정리하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반복 속에서 삶이 이어집니다. 그 평범한 시간들을 차분하게 보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조용한 생활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잠자리를 정리하고 방안을 단정하게 유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합니다. 그런 평범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삶을 조금 더 안정된 길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사람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삶을 움직이는 것은 작고 반복되는 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특별한 사건 없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시간들이 모여 인생의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방 안은 조용하고 밖에서는 하루가 막 시작되려는 시간입니다. 그때 잠시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면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들어오면 밤의 무거운 기운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정리하는 일은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바라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자신이 머물렀던 시간을 정리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곳을 지나갑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몸도 마음도 조금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가장 조용한 공간이 안방입니다. 안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방안이 정리되어 있고 공기가 편안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나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물건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안은 아주 단순했고 물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차분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자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잠자리를 정리하고 방안을 단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수선한 방에서는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 생각도 함께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공간이 단순하면 마음도 조금 더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방 안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나는 이런 변화가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공간이 조용하면 그 속도도 천천히 느려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밤이 되면 하루의 소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때 방안을 한번 둘러보고 잠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정리하며 하루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마음으로 잠에 들면 몸도 마음도 깊이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다시 시작됩니다. 눈을 뜨고 단정한 방 안을 바라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삶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은 이런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한 하루들이 더 많은 시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잠자리를 정리하고 방안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 그런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습관 속에서 사람은 조금 더 차분하고 안정된 삶의 흐름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시간은 바로 평범한 하루입니다. 특별한 날은 가끔 찾아오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삶의 모습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밤의 고요함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마음은 천천히 하루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행동은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서고 어떤 사람은 잠시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며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잠자리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은 아주 단순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이불을 가지런히 펴고 베개를 정리하는 동안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조용히 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비교적 안정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작은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공간을 단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방안이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반대로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시선이 계속 움직이고 생각도 함께 흩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방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아침에는 그곳에서 눈을 뜨고 밤에는 그곳에서 하루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방이 편안하면 하루 전체의 흐름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나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편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방 안에는 많은 물건이 없었고 공간이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 안이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도 정리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잠자리를 정리하고 밤에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온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삶의 분위기를 바꾸어 갑니다. 밤이 되면 하루의 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잠시 방 안을 정리하고 잠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하루의 마지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불을 펴고 조용히 불을 끄면 방 안은 고요해집니다. 몸이 침대에 닿는 순간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면 몸은 깊이 쉬게 되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안정은 이런 반복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고 밤에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안정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아주 단순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시간 속에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조용히 잠자리를 정리하고 방안을 단정하게 유지하며 또 하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면 아주 조용한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은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별한 날은 기억에 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아주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세상은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방 안은 고요합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도 아직 조용한 상태입니다. 하루의 걱정이나 해야 할 일들이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잠시 몸을 일으켜 주변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일은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새 머물렀던 공기가 천천히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면 방 안의 분위기가 가벼워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 변화에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정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불을 가지런히 펴고 베개를 정리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하루의 시작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쉬었던 자리를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생활을 위한 작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마음은 점점 안정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 안은 단순하고 물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조용한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많고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마음이 쉽게 산만해집니다. 시선이 계속 움직이고 생각도 함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몸이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마음이 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밖에서 여러 일을 겪고 돌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공간이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잠을 자는 방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곳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아침에는 그 방에서 눈을 뜨고 밤에는 그 방에서 하루를 내려놓습니다. 그 공간이 단정하고
편안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단순한 생활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른 변화와 큰 목표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삶을 지켜주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 밤에 방안을 한번 둘러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 이런 작은 행동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차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밤이 되면 하루의 소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조용히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몸이 침대에 닿으면 하루 동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또 다른 아침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시 눈을 뜨고 조용히 하루를 맞이합니다. 창문을 열고 잠자리를 정리하며 또 하나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결국 삶은 이런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한 시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정리하고 방안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 그런 행동들이 모여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반복 속에서 사람은 조금 더 안정된 삶의 흐름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